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 앤 전략 세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는 전화로 연결해 볼 거고요. 그리고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발표된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지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시하는 물가지수죠. 바로 개인 소비 지출, 이 PC 가격 지수가 7월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의 상승률보다는 우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터라 예상치에 부합한 숫자에 뉴욕 증시는 그래도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김선영 대표님, 하반기 금리 전망 우리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하반기 금리 전망이라면 9월 달부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 달은 그냥 픽스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몇 년간 우리가 많이 인플레이션 공포감에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 지표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정말 관심이 최고였습니다. 일례로 저희 이제 방송 준비하는 채팅창에도 밤에 9시 반에 발표가 되면 PC든 CPI든 자료가 거의 실시간으로 항상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언제 올라왔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고요. 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CPI와 PC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많이 나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제 미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7월달 개인 소비 지출 PC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사실 어젯밤 미장을 제가 어젯밤에 미장 개장 방송할 때도 거의 다루지 않을 정도로 무난했고요. 오히려 좀 관심 밖으로 많이 넘어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7월 PC 같은 경우는 YOY로 3.3% 상승 집계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서 연착륙이 기대가 된다라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밤새 보니까 월가에서는 이거를 좀 해석하는 게 좀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밤에 또 노동 관련, 고용 관련 지표가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이번 주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6월에 3%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3%였다가 3.3%로 0.3%포인트가 오르긴 올랐는데 어쨌든 시장의 전망치인 3.3%에 부합하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은 것 같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도 YOY로 4.2%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전월 대비해서 보더라도 헤드라인이나 코어 모두 2년 만에 최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우리는 PC와 CPI 지표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큰 관심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냐 마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연준이 진짜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혹시나 중간에 CP나 PC가 예상치 못하게 한 번 위로 튀는 경우에 우리는 언제든지 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제가 봤을 때 10%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쪽으로 잡을지가 좀 의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분기는 안 할 것 같고요. 최소 빨라봤자 2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금리 동결로 쭉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선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거다. 아니다. 그거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단 금리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은 그래도 이제 좀 김수정 대표님 말씀처럼 다소 제한적인 구간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국내 증시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어제 좀 PC가 좀 발표가 되면서 9월 달에 미국의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88%, 거의 한 90%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하반기 스타트하는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9월 달에 이제 증시가 시작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최대 25bp로 한 번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우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좀 본격화될 때가 좀 조심해야 될 어떤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번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만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 금리 인상이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갈 때 어떤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야 금리 인하를 바라겠지만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게 된다고 하면 또 시장의 또 시각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금리 인하 때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500을 지지를 받고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런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700선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0선까지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그럼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좀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좀 미국의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고유의 좀 이슈가 있죠. 세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 4월 또 총선과 좀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국내 어떤 사정에서 조금 더 증시가 좀 변동성을 강하게 좀 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7월 PC 물가지수 이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영향 전망 미리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5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인니와 인도 순방에 나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또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 이 세일즈 외교 기대감 속 원전주라든지 방산주들이 시간을 거래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자, 세일즈 외교 성과 좀 기대해 봄직한 상황일까요? 네, 이번에는 조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이 만나는 나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스케일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5일부터 8일까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일 오후에 인도로 이동해서 G20 일정을 소화하게 될 예정인데 일단 이번에 키워드는 그 세 가지라고 봅니다. 수출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한 공급망, 사실 이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뭔가 변화가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공급망 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리더십 강화, 요 세 가지 정도가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도네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에 경제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 등 핵심 광물이 굉장히 많은 나라여가지고 협력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인도네시아 쪽 이슈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전기차나 뭐 배터리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 투자가 되게 활발하고 뭐 신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인프라나 뭐 방산, 뭐 유망 분야, 수출 분야도 협력과도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현재 그 인구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중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2배를 기록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실 성장 잠재력이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이자 전통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IT나 소프트웨어 강국이자 최근에 또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까지 시켰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세안과 인도는 합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의 한 21%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 수출의 한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국가고요. 따라서 우리가 받을 도움은 받고 뭐 줄 도움은 주면서 뭔가 현재 지금 마이너스인 수출의 회복의 여부에 좀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세안과 인도 앞서 김선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수출의 21%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수출 마이너스 곡선에 과연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계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은 결국 이제 미팅에서 결국 아젠다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세안이랑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 좀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좀 공급망 다변화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광물하면 가장 크게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인도네시아 또 이제 아세안 쪽에서 지금 뭐 5월달에 좀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니켈 재련 공장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연내에 좀 착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5년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니켈 재련 공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각국에 좀 다변화하는 모습, 결국 이제 원재료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앞장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방사질이라든지 사실 뭐 어떤 수출과 관련된 세일즈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소재 관련된 부분들, 핵심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철강 쪽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업 이슈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SK가 세계 1위 동박기업인 왓슨의 지분 매각을 추진합니다. 이 매각이 성사만 된다면 무려 1조 원대 차익을 또 실현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SK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여러분들은 SK가 어떤 회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SK그룹의 홀딩 컴퍼니 아니냐, 지주회사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러면 80점입니다. 나머지 20점은 어디입니까? SK는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투자 전문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전기차하고 바이오하고 반도체입니다. 이 3대 성장 산업에 SK는 이미 수년 전부터 투자를 꾸준히 해왔는데 방금 예수님께 말씀대로 세계 제1위의 동박기업이죠. 중국의 왓슨 지분을 곧 아마도 이제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매각이 된다면요. 불과 4년 만에 1조 원의 수익을 보는 정말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가 중에 하나인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 아시죠?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여지고요. SK 내부에는 총 4파트가 있는데요. 첨단 소재, 배터리하고 반도체 소재입니다. 바이오, 그린, 그리고 디지털, 인공지능하고 정보기술인데 4사업 파트를 두고요. 국내외, 다시 말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해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과실을 맺으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은 매각을 해서 그 수익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스타트업 기업을 찾기 힘드시다면은 주 SK 한번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긴 안목에서 한번 투자에 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가 이번 투자로 확보할 현금을 이제 전기차 산업 밸류체인 유망 기업에 재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또 우리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꼽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SK가 아무래도 좀 스타트업이라는 유망 기업을 좀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증시에서 봤을 때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배터리라든지 뭐 전기차 밸류 이런 쪽 유망한 쪽에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선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장비 쪽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장비 쪽 단에는 제가 볼 때는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좀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습니다. 누적 매출액은 한 635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67% 이상 증가하는 좀 제가 볼 때는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이제 고객사 네곳과 함께 생산하는 수주 계약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좀 계약이 완료될 경우에는 뭐 작년 연간 수주액의 2배를 좀 초과하는 좀 그러한 어떤 수주 금액이 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장비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 수주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차전지 내에서 지금 뭐 여러 장비 섹터가 장비 종목이 있습니다만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연간 수주액의 2배가 초과될 수 있을 그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탑 머티리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K 소식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SK가 이번에는요, 소카 지분 전량을 롯데렌탈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롯데렌탈은 소카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대감, 롯데렌탈 주가에는 좀 이미 반영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롯데렌탈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 근거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SK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K는 단순하게 SK그룹의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 즉 투자 전문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카도 똑같습니다. 소카도 사실은 그 카셔링 업체 아닙니까?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상장 기업인데요. 바로 이 소카도 이미 SK가 몇 년 전, 수년 전부터 투자를 했던 기업인데 바로 롯데렌탈에 상당히 유사한 그런 회사죠. 롯데렌탈의 지분을 모두 다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롯데렌탈이 얻는 건 뭘까요? 소카의 2대 주주가 되면서 소카의 약 1,300만 명의 회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윈윈이 되겠죠. 소카는 세컨대로 그만큼 그 주주 확보가 되고 또 롯데렌탈 역시 그 단기간에 짧게 봐서는 렌트카 사업의 고도화를 소카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전수받을 수 있는 즉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롯데렌탈도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소카하고 롯데렌탈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 국가를 통해 태양광 패널을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국 업체 5곳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안 그래도 그 중국 하면 이제 태양광 패널이 되게 유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와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 중국이죠. 근데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수출 대책이 없었던 중국이 그간에 사실 동남아시아에 생산 기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거쳐가지고 보통 이제 패널을 가공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던 기업이 발각이 됐어요. 이제 5곳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관세 폭탄을 맞게 됐는데, 미국 관세를 피하고자 우회 수출하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사에 대해서 내년 6월부터 최소 30%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확정됐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자금률이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생산 자금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미국 진출이 이익이 좀 반감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는 미국의 패널 수입량 가운데 현재 80% 정도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회 수출 의혹을 벗어난 기업이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혹을 벗어나가지고 국내 기업들한테 좀 적절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기술력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같이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공부해보시고 투자를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얼마나 지하를 파고 또 파고 있습니까? 진짜 이제는 좀 제발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태양광 관련주들의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주포가 부재한 가운데 9월에 첫 거래일을 맞는 국내 증시입니다. 최근 오름세를 타고 있는 섹터에 우리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바로 통신주인데요. 그동안 성장주에 밀려 외면받았던 통신주들이 약세장 속 좀 안정적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통신주들 계속 좀 좋게 지켜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하반기 우리 주식시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통신업종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통신업종의 실적이 기대보다는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 우리 기업 실적 크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화면 보시면은 코스피 통신업 지수가 4%나 올랐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횡보 내지는 약보합을 보이는데 통신업종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나오는 KT 관심 가지셔야 되죠. 약 8개월 동안 CEO가 없었죠. 최고 수장, 최고 선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 나갈 방향이 좌충우돌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결정이 되셨죠. 김영섭 신임 CEO가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빠르면 금년 안에 정말 말 그대로 KT의 로드맵, 청사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럼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이 모두 보강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당분간 우리 시장은 크게 오르기는 조금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통신주도 한번 긍정적으로 하반기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9월에 첫 거래일을 맞이하는 국내 증시,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주도주의 어떤 섹터가 좀 살짝 좀 부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라든지